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교사입니다. 오늘 보건 수업에는 피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를 낳아서 꿋꿋이 키우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0대 청소년 부모들인데요. 임신 중엔 찜질방을 전전하고 아이를 낳아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갓 20살이 된 은정 씨는 아직 100일도 안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고3 때. 부모님과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학교는 중퇴했습니다. 엄마는 아예 병원을 잡겠다 하고 있고 낙태를 하라.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예 연을 끊자고 그러면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애아빠까지 떠났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려 했지만 공황장애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아 찜질방 등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네, 찜질방에는 새벽에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8시에 잡거든요. 저녁에? 네,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고. 끼니를 굶다 지쳐 기초생활수급이라도 신청해보려 했지만 미성년자에다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수급자나 막 그런 것도 제 주소지에서 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기랑 다르니까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국내 처음 실시된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결과 출산 평균 연령은 18.7세.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10명 중 4명은 낙태나 입양을 권유받았습니다. 가족 지원도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체의 53%는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생계비, 공과금을 내려고 많게는 수천만 원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3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23살 서영 씨도 10대 미성년 나이를 벗어나서야 월 35만 원의 한부모 지원금과 임대주택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이랑 뭐 대출밥 이런 것들 하나를 나가야 되는 돈이 그래 100만 원이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는데. 청소년 시기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된 경우는 한 해 14,000여 명. 생계와 양육 외에도 사회적 편견이란 부담까지 견뎌야 하는 이들에겐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가 누구보다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책임을 진 거잖아요. 제가 한 선택이고 제가 잘 키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손가락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10대의 임신과 출산을 하여 사회적 편견과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미혼모들의 얘기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청소년 임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과연 청소년에게 왜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성인이 되어서 알아도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피임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피임의 필요성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피임 방법의 장단점을 열거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임의 필요성과 정의, 다음으로 피임의 종류와 사용법, 마지막으로 피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임의 필요성과 정의입니다. 2018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8.5%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6세로 조사됐다고 하니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놀랐죠. 그러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얼마나 될까요? 피임을 한다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59.3%이고
나머지는 약 40%가 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 우울증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피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49.2%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또한 33.1%가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27.1%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를, 23.4%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에게 피임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임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완벽한 피임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과 피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피임이란 성관계 시 수정리, 착상이 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임신을 막는 방법입니다. 임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자, 난자,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임은 이 과정 중 몇 가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임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돔에 대해 알아볼까요? 콘돔은 특수형 콘돔을 제외하고 전 연령이 구매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나요? 콘돔의 역할은 음경에 끼워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값이 싸며 에이즈, 인질, 매독 등의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콘돔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찢어진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찢어진 곳이 있으면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콘돔에 묻어있는 윤활액이나 살정제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드물지만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콘돔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위나 치아로 뜯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돔이 말려있는 방향을 잘 확인해야겠죠. 검지를 살짝 끼우고 엄지와 중지로 콘돔을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후 앞부분에 있는 볼록한 부분을 꼭 쥐고 공기를 빼준 뒤 음경 끝에 콘돔을 밀착시켜주세요. 콘돔을 음경 위에 돌돌 풀어줍니다. 만약 작용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사용한 콘돔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사용하세요. 콘돔을 제거하는 시기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콘돔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 하단부를 손으로 잡고 제거해주세요. 착용 중에 발기가 풀릴 시 콘돔이 상대의 체내에 남게 되거나 정액이 셀 수 있으니 사정 직후 음경을 빼내어 콘돔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구용 피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 중인 모든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함께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복합 제제로서 배란과 착상을 방지하고 점액을 끈끈이 해서 정자가 통과하는 것을 막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경구 피임약의 복용법은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먹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21일간 약을 복용하고 7일간 약을 먹지 않는 21+7 방식으로 먹는 약이 가장 많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기간인 휴약기 2에서 4일경에 보통 월경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피임약을 잊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정된 복용 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피임 효과는 유지됩니다. 특히 경구 피임약은 35세 이상의 흡연자, 심한 고지혈증, 고혈압, 혈전성 정맥염, 심한 간 기능 이상 시 약 복용에 주의를 요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21일간 복용, 나머지 7일간은 쉬거나 의약을 먹게 됩니다. 7일간 쉬고 난 후 월경이 끝나지 않았어도 다시 복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여대생의 글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콘돔만 사용하였지만 성관계가 반복되면서 불안감은 커졌고 피임률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하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효과가 감소한다고 했다. 스스로 몸을 지키자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내가 피임약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더 이상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억울했다. 남자친구는 나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도구와 놀이개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콘돔과 피임약을 함께 사용해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관계를 갖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피임이 실패했을 경우 자신과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상대방과 인격적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응급 피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농도의 복합 호르몬이 배란을 방해하거나 자궁 내막을 강제로 탈락시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움, 두통, 구토, 하복부 통증, 월경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생리주기 중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피임 효과가 감소합니다. 응급 피임약의 피임 효과는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 복용하면 95%로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용해야 피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내 장치는 무엇인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약 먹는 게 번거롭다면 자궁 내 장치를 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는 T자형 루프를 자궁에 삽입하는 피임법인데요. 99% 이상의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장기 피임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에 호르몬 피임 장치를 삽입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정도 장기적인 피임이 가능합니다. 장치 내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궁 경부의 점액의 점도를 높여서 정자가 자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어서 피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간혹 자궁 내 장치 시술 후 두통 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이상 지속한다면 루프 제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구리 루프는 구리가 감긴 작은 장치를 자궁 안에 시술하면 무균성 염증을 일으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시술된 구리는 자궁 내에서 아주 소량씩 분비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유입되는 구리의 양은 거의 없습니다. 미레나는 장치 안쪽에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담겨 있어 매일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을 방출하여 5년간 장기적으로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주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배란은 다음 생리의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자연주기법이란 배란 후 난자가 살아있는 하루와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 내에 살아있는 3일을 고려하여 배란을 전후로 한 임신 가능 시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연주기법은 생리주기가 매우 정확한 여성의 경우 활용 가능한 것으로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올바른 피임법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영구적인 피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절제술은 남성의 음란을 절개하여 정자 운반을 담당하는 정관을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난관절제술은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이자 정자와 만나는 곳인 나팔관을 묶거나 절단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피임법입니다. 그 외 피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질환에서 정자의 운동성을 방해하여 피임 효과를 내는 살정제가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 시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입니다. 그 밖에 성냥개피 정도 크기의 부드러운 막대를 팔 안쪽에 이식하는 임플라논, 질 내에 삽입하는 누바링, 피부에 부착하여 피임 효과를 내는 아브라 패치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피임의 종류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임의 효과는 여성 100명이 각각의 피임법을 사용하였을 때 처음 1년 안에 임신한 피임 실패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100% 완벽한 피임법은 없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지 않는 피임법으로는 질외사정과 자연주기법이 있습니다. 질외사정법은 사정 전에 분비되는 쿠퍼에게 소량의 정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패율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오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답은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그 사이 배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자의 생존 날짜가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가능성이 커져 생리 중에도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질벽이 얇아져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져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응급 피임약이 인공 임신 중절을 유발하나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낙태약이라고 부르는 미페프리스톤과 응급 피임약은 서로 다른 약이며 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응급 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임신이 된 경우 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면 체중이 느나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이 포함된 피임법을 썼다고 해서 식욕이 증가하거나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1세대 피임약의 경우 체내 액체 절유 효과가 있어 몸이 붓는 느낌이 있었으나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피임약은 체중 증가나 부종의 부작용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피임 주사를 사용한 일부 여성에게서 체중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질외 사정법은 안전한가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성관계 중 사정 전에 분비되는 쿠퍼액에 소량의 정자가 들어있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법은 올바른 피임법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나요? 완벽한 피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공임신 중절, 미혼모, 영아 유기 및 살해, 가정폭력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임이란 상대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배려, 또 생길 수도 있는 생명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